여러분, 디딤 영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까지만 배우면 끝나요, 미분이.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속도라고 얘기할 때요. 그 속도가요. 사실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평균적인 속도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일정한 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면 그만큼의 평균 변화율 개념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3초가 되는 순간의 속도는 몇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속도가 80km 이상이어가지고 가속 단속에 걸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순간적인 속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를 미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기 위해서는 미분해야 하는 거 아시죠? t가 t를 0으로 보내는 미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속도는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가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는지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쌤이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는요. 보통 x로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 x는요. 시각 t에 따라 변하는 함수예요. 자, 만약에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요래 생겼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여기가 극대값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여기가 극소값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속도 함수를 예측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위치 함수를 알면 속도 함수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이거 순간적으로 알파랑 베타에서요. 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얘를 미분해서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극대랑 극소에 해당하는 값에서 이 속도 함수는 0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는 증가 구간, 그 다음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감소 구간, 베타부터 그 다음은 증가 구간이니까 속도 함수는 어떤 모양이었을 거냐면 알파보다 작은 때는 0보다 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0보다 작아요. 대신 알파와 베타가 되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되어야 되니까 점점 기울기가 작아졌다가 베타에선 다시 0이 되는 거고요. 베타보다 큰 쪽에선 증가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증가 구간이 이 원래 함수 그래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선생님, 그러면 속도 함수 그래프를 알면 가속도 함수 그래프도 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모양은 알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가속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조금 줄여볼게요. 자, 가속도 함수는요. 여기 속도 함수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여기를 감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감마라는 점에서 가속도 함수는 순간 0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요, 얘는 속도 함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감마보다 왼쪽이 감소 구간, 그 다음에 감마보다 오른쪽이 증가 구간인 거 아시죠? 여기를 딱 가운데로 나눠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한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가 되니까 이런 모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여러분은 이미 미분한 함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데요. 지금 첫 번째 x라는 함수가 3차 함수처럼 보이죠? 미분하면 차수 하나 줄어들죠. v라는 함수는 2차 함수처럼 보이고요. a라는 함수는 1차 함수처럼 보이죠? 쌤이 일반적인 형태로 그냥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린 것 뿐이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옆에 있는 내용,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위치를 나타내는 걸 x라고 할 때 속도는 요렇게 나타내고 가속도는 요렇게 나타내는데, 자, 무서워하지 말고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이 dx dt라는 표현은요. x라는 위치 함수를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dv dt라는 요거는요. v라는 속도 함수를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걸 요 관계식에서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가자면요, 여러분. 속도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양의 방향, 내가 처음에 출발하고자 했던 방향이란 얘기고요. 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음의 방향, 내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방향의 거꾸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양이었다 음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잘 가다가 뒤로 백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예제 1번만 한번 풀고 갈 거니까요. 예제 1번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놨대요.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12t.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시각이 t는 1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속도는 뭐라고 했었죠? 그쵸? dx dt. 다시 말하면 x라는 위치 함수를 t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속도 함수를 구해보면 당황하지 않고 저 t에 관한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속도는요. dv dt였어요. 즉 속도, 좀 전에 구한 이 속도 함수를요. t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12 미분하면 3이 6t. 되게 쉽죠. 자, 근데 우리는 각각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각 t가 1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t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t가 1일 때 속도는 얼마겠어요? 그쵸. 3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t가 1일 때 가속도는요? 그쵸. 여기 t가 1일 때 6t에다가 1 대입하면 6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구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면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가속도니까 뭐 미터 퍼 세크 제곱 막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단위가 나와 있다면 단위를 쓰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에도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뭐 촌지 시간인지 단위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단위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단위 없이 답을 쓰셔야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별표 좀 해볼까요? 이 문제가 사실 속도가 속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속도 함수가요. 0보다 큰 구간이 있고요. 0보다 큰 구간이 있고요. 0보다 작은 구간이 있다고 할 때 0보다 큰 쪽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0보다 작은 쪽은 음의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자, 속도가 아까 dx dt 계산해가지고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왔죠. 자, 얘를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t가 0이 되는 점은 속도가 0이 되는 점은 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시각은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시각이 0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라서요. 여러분이 속도 함수가 이렇게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이 두 개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만 생각해야 되냐면 0보다 큰 값, 오른쪽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바꾸는 점이 그래서 t가 몇일 때라고 답을 쓰셔야 한다. 그쵸? t가 2일 때.
2초가 되는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t가 0보다 큰 부분만 답으로 살려주시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은 당연히 답이 아니니까 지워주셔야 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